늦은 밤 헬레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몰라 두서없이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던 그녀는 문득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크고 화려했던 이 집이 지금은 텅 빈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떠나야 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헬레나의 인생은 21살 이른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아버지의 술 주정과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강남의 한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던 헬레나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웃을 때면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그런 그녀의 눈에 50대 중반의 중소기업 사장 석진이 들어왔습니다. 석진은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헬레나를 한 사람의 여자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당신 같은 여자가 이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석진은 헬레나에게 강남의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둘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꿈같이 달콤했던 5년이었습니다. 헬레나는 석진에게 본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향한 것이라고.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헬레나가 석진의 딸을 낳은 바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가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진의 아내는 울부짖으며 아파트로 찾아왔고 석진은 헬레나를 외면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헬레나는 갓난아기를 안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석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헬레나는 갓 태어난 딸 애나를 안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술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레나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석진은 가끔 소식을 전해왔지만 그 간격은 점점 길어졌고 보내오는 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텐더 재성을 만나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 헬레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애나야. 갓 5살이 넘은 딸을 친구에게 맡기고 혼자 미국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들던 미국에서 헬레나는 스티브를 만났습니다. 미군 퇴역 장교 출신인 스티브는 헬레나보다 20살 가까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헬레나를 사랑했습니다. 헬레나, 난 당신의 과거는 묻지 않겠소.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니까. 스티브는 가정에 충실했고 헬레나를 존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헬레나의 딸 애나를 하루빨리 데려오자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헬레나는 평범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어느 날 스티브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헬레나는 응급실 복도에서 차가워진 스티브의 손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스티브는 헬레나에게 집과 생명보험 그리고 연금을 남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헬레나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스티브가 떠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친구 미란의 소개로 골프장에서 만난 남자, 캐나다 교포 김 회장이었습니다. 큰 키에 반듯한 외모, 나이에 걸맞은 중후함과 무게감. 김 회장은 헬레나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습니다. 오랜 병환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참 외롭습니다. 김 회장의 고백은 솔직했고 헬레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김 회장이 캐나다에서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헬레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상하고 다정했습니다. 헬레나,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생활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세요. 그 말에 헬레나는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김 회장이 올 때마다 둘은 함께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명품을 사고 카지노에서 큰 돈을 걸고 도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100만 불이 들어오면 우리 더 좋은 집으로 옮기게 해드릴게요. 헬레나는 생각했습니다. 말년에 드디어 행운이 찾아왔구나. 어느 날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업상 한국에서 100만 불이 곧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3개월만 30만 불을 쓸 수 있을까요? 헬레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슴없이 30만 불을 내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한국에서 돈만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당신은 정말 내 인생의 축복이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헬레나 씨인가요? 네, 누구세요? 저는 캐나다에 있는 김 회장의 아내 소연입니다. 순간 헬레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김 회장이 캐나다에서 큰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돈을 빌리고 바람을 피우고 다녀서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도 없게 되었어요. 여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헬레나 씨도 김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셨나요? 헬레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간신히 생활하고 있어요. 헬레나 씨가 빌려주신 돈을 제가 갚을 능력은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헬레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친구 재순이 뛰어와 간병을 해주었지만 헬레나는 한쪽 몸이 마비된 채로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슬프고 참담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창밖을 바라보며 헬레나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큰 돈을 걸고 도박하던 그를 남자답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 명품 가방 하나를 사주면서 그녀를 기쁘게 했던 것도 모두 헬레나의 돈을 갈취하기 위한 계산이었다는 것. 왜 나는 깨닫는데 3년이나 걸렸을까? 요양원에서 나온 헬레나는 혼자 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기다림도 사랑도 없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김 회장이었습니다. 헬레나 나야. 정말 미안해. 소영과 이혼을 끝냈어.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어. 김 회장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100만 불만 들어오면 빌렸던 30만 불 바로 갚을게. 정말 미안해. 아픈 몸으로 혼자 지내던 헬레나는 사람의 정이 그리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김 회장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김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너무 크고 전 남편과의 추억도 많잖아.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때?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이미 얘기해놨어. 둘이서 집을 보러 다니는 동안 헬레나는 다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이 금방 팔리지 않자 김 회장은 초조한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 회장이 냉장고 안에서 헬레나의 전화기를 찾아냈습니다. 당신 전화기가 왜 냉장고에 있어? 헬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은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날은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약 안 먹었지? 내가 챙겨줄게. 아니 먹었는데 그건 어제였어. 오늘은 안 먹었어. 헬레나는 거의 매일 잠에 취한 것처럼 몽롱했습니다. 자신이 점점 이상해진다고 느꼈습니다. 늦은 밤 누군가와 통화하는 김 회장의 모습을 헬레나는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걱정 마. 한국에서 100만 불만 들어오면 당신한테 빌린 돈 바로 갚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순간 헬레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자신이 가스라이팅 당해 속고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서 집마저 빼앗기 위해 김 회장이 돌아온 것을, 약을 과다 복용시키고 물건을 이상한 곳에 숨겨놓고 헬레나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빨리 나가야 해. 김 회장 몰래 빠져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고에는 화려한 은빛 렉서스가 김 회장의 허세를 말하듯이 번쩍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헬레나의 차는 오랫동안 타지 않아서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헬레나는 가방을 끌고 늦은 밤 천천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재순아 빨리 와서 나를 좀 데리고 가줘. 제발. 찬 공기에 몸을 떨며 헬레나는 재순을 기다렸습니다. 재순의 집에 도착한 헬레나는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헬레나 이제 됐어. 당분간 한국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 내가 절차 다 밟아줄게.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레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으니까요. 21살에 집을 나선 이후로 그녀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배신당하고 수없이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헬레나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거짓된 사랑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헬레나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양을 하며 자신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볼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헬레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사랑은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보다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